바다의 왕 장보고. 신라의 바닷가 어느 마을에 장보고와 정년이라는 청년이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용감하고 씩씩했지만 정년이 조금 더 기운이 셌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 50리쯤을 숨도 쉬지 않고 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이는 장보고가 더 많았다. 그래서 둘은 만나기만 하면 늘 겨루기를 했다. 형님, 제가 훨씬 더 헤엄을 잘 치지요? 헤엄만 잘 치면 무엇하느냐? 용맹과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가 정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좀 더 넓은 땅으로 떠나는 게 어떨까? 모처럼 장보고와 같은 생각을 했던 정년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두 사람은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스러웠지만 평범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다. 당시 신라에서는 귀족이 아니면 높은 벼슬을 하기 어려웠다. 장보고와 정년은 서둘러 고향을 떠났다. 그들은 더 큰 나라에 가서 꿈을 펼쳐보기로 했다. 그래서 당나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큰 나라에서 벼슬길에 오를 생각을 하면 기쁘기도 했다. 형님, 우리 당나라에 가서 떵떵거리며 삽시다. 그래,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그 무렵 당나라는 몹시 어수선했다.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고 잦은 흉년에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정년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오나가나 편한 곳이 없네요. 하지만 장보고는 오히려 크게 웃으며 자신 있어 했다. 하하하, 드디어 우리에게 때가 왔다. 장보고의 생각은 옳았다. 몹시 어지러웠던 당나라는 훌륭한 군인을 많이 뽑았다. 게다가 재주만 뛰어나다면 신라 사람에게도 벼슬을 주었다. 장보고와 정년의 무예는 당나라 사람들과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특히 말을 달리고 창을 쓰는 솜씨가 뛰어나 두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장보고와 정년은 당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무령군 소장의 자리에 올랐다. 장보고는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녔다.
말로는 군대의 일을 익히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몹시 바빴던 것이다. 당시 당나라에는 신라나 일본은 물론 멀리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상인들까지 오가면서 각 나라의 물건들을 사고 팔았다. 장보고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세히 지켜보고는 꼼꼼히 적어두었다. 신라로 돌아가면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장보고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낯익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줄줄이 끌려가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신라 사람들이었다. 장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들을 끌고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장보고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저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거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뭘 그리 놀라시오? 장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벼슬을 해보겠다고 신라를 떠나온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장보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정년이 장보고를 말리며 말했다. 형님, 신라로 돌아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신다는 겁니까? 그러자 장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젠가 다시 신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나. 해적들에게 잡혀 종으로 팔려 비참하게 끌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거라. 장보고는 그 길로 신라로 향했다. 그리고 곧바로 궁궐로 달려가서 흥덕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당나라를 두루 돌아보고 온 장보고라고 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착한 백성들이 종으로 팔리는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만약 저에게 청해를 지키게 해주신다면 해적들이 2번 다시 우리 백성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사실 흥덕왕도 그것 때문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신라의 힘은 귀족들이 권력 다툼에 점점 약해져 바다에서 날뛰는 해적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장보고는 더욱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저는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익혔사옵니다. 바다에서 전투하는 법, 배를 다루는 법, 또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등을 직접 살피며 차근차근 배웠사옵니다.
제게 군대를 맡겨주신다면 틀림없이 해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지키겠사옵니다.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기꺼이 군사 1만 명을 내주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 바다를 지켰다. 장보고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해적을 없애는 것이었다. 당나라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던 장보고는 거침없이 해적들을 물리쳐 나갔다. 그 후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사람들은 해적을 물리친 장보고에게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덕에 저희들이 편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장보고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해적이 없다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오. 가진 것을 빼앗기지만 않을 뿐이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들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되었지. 그럼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장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왜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시오? 장사를 하면 되지. 해적들을 없앤 다음 장보고는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한편 당나라에 혼자 남아있던 청년은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고 굶주리고 헐벗은 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참다 못한 청년은 가까이 지내던 당나라 장수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 장보고 형님에게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자 당나라 장수는 정년을 말렸다.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시오? 돌아가서 장보고의 손에 죽으려는 것이오? 그는 장보고가 정년의 무예를 시기에 해칠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년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다. 굶주리고 헐벗어 죽느니 차라리 창칼을 맞고 죽는 게 낫지요. 더욱이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정년은 신라로 돌아와서 장보고를 만났다. 형님, 좋았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장보고는 정년을 아주 반갑게 맞았다. 정년은 그동안의 일이 미안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계속 형님을 이기려고만 하고 형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보고는 오히려 그런 정년이 고마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나를 믿고 찾아와 준 것이 고맙다. 두 사람은 모처럼 즐겁게
술잔을 나누었다. 그러나 미처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서라벌에서 사람이 와 궁궐의 소식을 전했다. 장군님, 반란이 일어나서 임금님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보고는 정년에게 군사 5,000명을 주며 반란군을 무찌르도록 했다. 정년은 감격했다. 형님, 저를 어떻게 믿고 군사를 맡기십니까?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자네를 못 믿는다면 안 되지. 더구나 지금 이 혼란을 막아낼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장보고의 명령을 받은 정년은 서라벌로가 반란군을 무찌르고 나라의 평화를 되찾았다. 새로운 왕은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에게 청해진을 맡겼다. 그 후 장보고와 정년은 더욱 가깝게 지냈다. 그 두 사람이 있는 한 신라의 바다는 평화로웠다. 장보고는 바다를 중심으로 신라의 힘을 세계에 떨친 진정한 바다의 왕이었다.